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부상, 그리고 러시아, 미국행 항공기의 방화장치 설치 음모 의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엔비디아는 잠시 동안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0.5% 상승하면서 그 시가총액이 무려 3조 3,37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3,560억 달러로 약간 더 높아 결국 애플이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큰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더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을 프로세서와 같은 AI 전용 GPU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것이죠. 다우에 편입된 반도체 기업은 이전에 인텔이 있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UBS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아펠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올해 2,220억 달러, 내년에는 2,67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자본 투입 엔비디아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을 프로세서는 AI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어 기존 CPU 중심의 데이터 센터에서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EO 젠슨 황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투자된 1조 달러 규모의 자본이 AI를 지원하는 GPU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4에서 5년간 약 1,500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추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의 AI GPU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12개월 동안 예약이 꽉 찼다고 밝히며 고객이 지금 주문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제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AI 칩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애플과 시가총액 타이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존스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끌고 있는데요.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와 엔비디아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앞으로도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미국행 항공기를 대상으로 방화장치를 설치하려 한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파괴 활동이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와 영국 버밍엄에 있는 DHL 물류 허브에서 방화장치가 발화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화물기나 여객기 내에서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보안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이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로 가는 항공기에 화재를 유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사관들은 이 장치가 마그네슘 기반의 가연성, 물질이 탑재된 전기 마사지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마그네슘은 항공기의 소방 시스템으로도 쉽게 진압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장치는 북미로 가는 항공편에 방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테스트 단계였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리투아니아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자신을 이고르 푸르드니코프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본명은 알렉산더 수라노바스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러시아의 스파이 기관과 연관된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폴란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4명을 체포하고 그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로 방해 행위나 테러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외국 정보기관 책임자인 파벨 쇼타는 러시아 스파이들이 배후에 있으며 만약 이런 작전이 실행될 경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정보기관들은 최근 러시아가 각종 방화, 파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서방의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스파이 기관으로 알려진 GRU가 이러한 작전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는 서방 정보기관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영국 정보기관 MI5와 MI6의 수장들도 러시아가 점점 더 무모한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방화 장치가 실제로 항공기나 여객기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장치를 복제하여 테스트한 결과 만약 마그네슘이 발화할 경우 항공기의 소방 시스템으로는 이를 진압하기 어려워 비행 중 비상 착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다 위를 비행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항공화물 운송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미 미국 및 외국 항공사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해 파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의 파괴 공작에 어떻게 대처할지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